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본 사람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초월해 미국과 세계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는 이번 토론이 미국이 쇠퇴하는 신호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이게 미국 스타일의 문명 사회인가라는 해외 반응이 대다수이고 토론 사회자였던 팍스 TV 크리스 월러스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초당적인 토론위원회는 대통령이 무시했던 토론의 룰을 2차 때부터는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비난하기와 승복의지 발표하기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외국인 혐오로 초점을 틀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다음 토론들을 취소하고 있다는 가짜 주장들을 대중 앞에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우편 투표가 조직적인 부정 투표라고 주장하면서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당일 거리 두기를 감안하면 대단한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2010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를 비난한 뒤에 해고된 장군이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올해는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 10월 말이 아니라 10월 1일인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27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사가 11월 선거 전에 백신 승인 요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아버지가 감원된 뒤 몇 개월 만에 중요한 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슈퍼마켓에서 곧 보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참 된 것 같습니다. 토론을 그대로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그 냉정하게 미국 사람들 그리고 그 해외의 반응이 어떤지부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해외에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항상 집안 안에서보다는 집안 바깥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유럽 많은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토론회를 봤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하는 것을 어제 봤더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제 브래들리 변호사가 동시 통역을 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일본에서는 3명의 여성 통역사가 한 사람 사회자 바이든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그 전부 일본 사람들에게 동시 통역을 했고 그밖에 많은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로 미국의 토론을 받습니다. 특히 영어가 아직까지 그 세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요한 이벤트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 수요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TV 등이 전부 이것을 생중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 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문제는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대만의 그 만다린 그 야후 뉴스의 앵커인 캐서린 루는 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서로의
시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사실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중요한 점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기후변화 때를 제외하고는 못 알아들었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망신이다. 사설에서 썼고요. 또 이 프랑스의 그 인포 프랑스 인포 프랑스의 국영 방송이죠. 캐코포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독일의 공영 TV가 DW인데 DW도 국제 편집인인 리처드 워커 씨가 미국 민주주의가 넉마조각이 된 증거다. 그러면서 이 독일에서 오히려 그 미국을 걱정을 하는데 중국이 거봐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중국식 독재가 최고야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밖에 미국과 그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 친한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한 발자국을 함께 남겼는데 이스라엘의 TV 앵커도 뭐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앵커가 트윗에 미국의 조의를 표한다. 어제 바브 우드워드 저널리스트가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암살이다. 그 토론은 그렇게 표현한 것과 비슷하죠. 조의를 표한다.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다.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 레이디는 밑으로 내려갈 때 한없이 내려간다. 저들은 내려가면 우리를 내려가는 것으로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앵커는 It is hard to stoop low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낮게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그 들어보신 반응이고 오늘은 제가 본 느낌도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좀 자제를 많이 한 편이고요. 미국과 세계의 반응이 비슷하지만 세계에서는 미국처럼 부적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건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러쉬 림보 같은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해서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직접적이진 않잖아요.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울어가는 신호다. 증거다. 내지는 쇠퇴하는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가. 거짓말을 막 해도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지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계속 들어줘야지 하는가. 이런 미국적인 민주주의가 그대로 가도 되는가. 뭐 이런 르몽드요. 프랑스는 이 토론이 2020년 미국을 보여주지만 특히 완전히 분열되고 쓰레기와 같은 미국 정치를 보여준다. 사설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아주 웃고 있죠. 후보들이 유권자들처럼 행동하네. 길거리의 유권자처럼. 이때 러시아 TV가 말한 길거리의 유권자라는 것은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Proud Boys 같은 백인 우월주의, 극우 백인 우월주의 그룹이 충돌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룰을 많이 어긴 거죠. 왜냐하면 이 후보 초당적입니다. 이 토론위원회는 초당적인 토론위원회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 월러스 진행자가 얘기를 했지만 왜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초당위원회의 이러한 그 룰의 결정을 공화당 선거 캠페인과 민주당 선거 캠페인 측에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73번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2분씩 이슈가 6개였잖아요. 질문은 다 줬어요. 질문의 그 이슈 자체는 헬스케어부터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까지 연방 대법관 지명까지 질문은 미리 다 6가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 월러스의 질문은 굉장히 공정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고 그랬을 때 양측 후보가 2분 얘기를 하고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한 섹션에 15분씩 그렇게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본인이 쓸 이분은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분을 쓰려고 말만 시작하면은 차고 들어갔습니다. 차고 들어가서 73번이나 그것을 중간에 간섭을 했으니까는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 월러스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 알파 그 숲속의 알파 애니멀의 그 기질을 티피컬한 거죠. 빈티지 트럼프 대통령의 것을 그대로 발휘를 해서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크리스 월러스는 2분씩 하는 것 아니냐. 조금 있다 2분 바이든 말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 다시 들어와라 해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쉬 림보가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통해서 바이든을 혼돈시키고 크리스 월러스도 혼돈하고 나중에 정말 두 사람도 혼돈을 했어요. 크리스 월러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말하는데도 네 맞습니다 라고 최소한 가만히 있던가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끝에 기후변화 때는 바이든 후보도 크리스 월러스가 한꺼번에 3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드니까 나중에 겨우 답변을 하다가 내가 하도 저 사람이 고함을 질러서 정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도 안 했어요. 하도 고함을 질러서 3번째 질문을 잊었다 하니까 크리스 월러스도 나도 잊었네. 뭐 이렇게 됐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룰을 어기기 시작했고 끝까지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바이든 침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말 못하고 더듬었다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이든도 최악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말 안 하죠. 바이든 후보 그런 말도 했고 입 닥쳐라 하는 말도 했고 러시아의 푸들이라는 말도 했고 크라운 뭐 이런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게 없다는 것은 거의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일치된 의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외에선 또 하나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크리스 월러스의 그 질문이 지금 우편 투표도 많고 선거 당일에 하도 분위기가 이렇게 좀 예사롭지 않으니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컴다운 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승복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풀해야지 된다.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서 세심히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 투표 당일날 그 투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구태여 택해야지 된다면 당연히 미국을 택하는 것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홋카이도 번쿄 그 유니버시티의 와타나베 마토코 교수가 여러 매체와 미국 무슨 뭐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의 동료들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미국의 운이 다 하는구나. 미국의 운이 다 해가는 그 포지션에 미국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애석했다는 그게 안타까워서 애석함이요.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아주 좋게 보는 이런 게 아니라 lamented라는 그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국의 그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이보 같은 데에 이게 미국 스타일의 민주주의라는 거야? 이게 미국 스타일의 문명사회야?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비웃기도 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고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정말 절망감 느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요 많이 절망감 느꼈고 실망감 느꼈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악시오스와 몽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토론하는 것을 보고 느낀 단어 3가지 하니까 상대를 정말 마구 그냥 룰에 맞지 않게 때려 눕히고 하는 bully, childish.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탕 줄기 하는 식으로 크리스 월러스가 달랬다고. 그리고 rude, 굉장히 무례했다는 것.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weak, 이 weak이라는 게
더 강하게 공격 좀 하지 않은 위기겠죠. presidential. 그러나 도전자인데 대통령처럼 보인 것. 대통령이 도전자처럼 보인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여유로운 웃음은 없었고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래서 바이든에게 포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예 안 됐다. 왜냐하면 젠틀맨이 너 입 닥쳐 이런 말까지 했어야지만 되니까. Maybe 조 바이든이 그 정도 안 나왔으면 더 많이 망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 토론 그 자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제 많은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혼돈 그 자체 그리고 키워드가 트럼프 또 하나는 내자 시작하는 단어는 S고 맨 끝자는 T 하면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해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떻게 좀 두드려 눕혀볼까? 두드려 패서 눕혀볼까? 하는 것 그런 것. 그런데 아무리 조 바이든 후보가 젠틀맨이고 뭐 중도적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47년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토론을 이런 정견 발표나 정견에 대한 정책에 대한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훨씬 많이 해본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정도를 지내면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예스맨 아니면 붙어있질 못합니다. 지금 인구 센서스국도 뭐 몇 개월 만에 세 번째 오늘도 또 사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헤드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도 크리스 월러스가 이게 룰이지 않느냐 하니까 뭐 룰은 무슨 룰 내 말이 중요한데 내 말이 더 중요한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킹이냐 당신이 대통령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자해했다. 무당파는 물론 일부 지지자들도 실망했다. 지난번에도 근데 첫 번째 토론에서는 잘 못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은 정말 분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는 투표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못했다는 사람이 39%였고요. 바이든 예상했었던 것보다 못했다는 사람은 13%, 3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이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성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강한 것과 온건한 것이 부딪히면 얼핏 보기에 강한 게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는 크리스 크리스티 대통령의 토론을 도왔었던 전 뉴저지 주지사의 말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무당파 61%가 실망했다고 하고 37%의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못 보고 중간에 그냥 보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무당파 가운데서는 24%, 공화당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쭉 보면 카오스, 뭐 트럼프, 차일디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제스터, awful, 뭐 실망하다, 뭐 이런 ridiculous, 뭐 이런 단어들이요, dumpster, disgusting,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토론을 진행했었던 크리스 월러스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를 다 짐작을 했는데 지금 소울 서칭을 집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토론 끝내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프로듀서가 이제 위로도 할 겸 어쨌든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샴페인을 주는데 샴페인을 처음엔 받지도 않고 했다고 하더군요. 크리스 월러스에게 처음부터 개입을 했어야지. 아주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상대를 말을 못하게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 월러스니까 그만큼이라도 갔다. 미국 망신 덜 시키고 그만큼이라도 갔다 하는데 막상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끝까지 룰을 무시할 작정으로 토론에 나왔다는 것을 짐작을 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십 년, 이 사람이 70대가 넘었어요. 72세인가 그렇거든요. 수십 년 저널리스트로서 수없이 많은 대통령 후보 토론, 뭐 부통령 후보 토론, 많은 토론을 사회를 봤지만 그것을 그렇게 완전히 깡그리 룰을 대통령이 무시할 것이라고는 짐작을 못했다고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too late.
수습하기에 too late. 그래서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슬플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세계에서 망신을 당하는 원래의 그 원인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을 한 게 사실이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득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트윗을 봤는데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수백 년이잖아요. 뭐 한 가지를 프로페셔널이건 뭐건 가려면 몇십 년 이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요. 그것보다 수십 년보다 더 큰 배잖아요. 저력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면 헝가리의 한 저널리스트가 안드라스 페토라는 유명한 헝가리의 저널리스트가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나쁜 토론이라고 사람들이 다 하고 실제로 내가 보기에도 정말 나쁜 토론이었어. 그러나 그래도 미국은 토론이라도 있잖아. 우리 헝가리는 이런 정치적인 그 토론을 200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고요.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처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여러 가지 그 성향을 볼 때요. 그리고 2번 더 남았고 2번 더 남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내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수습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백 년의 저력이 이 뭐 4년 한 번의 토론으로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 많이 배우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는 미국 사람들의 선택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또 우편 투표는 뭐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왜 투표용지 안 오느냐고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능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음 섹션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988년이었습니다. 이 초당적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만들어진 때가요. 초당적이니까 정말 초당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후보 토론회는 어느 한쪽에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룰이 정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고 선거 캠페인 많이 못하고 하니까 이거 뭐 횟수를 늘려야지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어제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도 그랬고 선거 유세에 나가서도 그랬고 바이든이 다음 그 2번 토론도 첫 번째 토론에서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안 하기를 원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론회는 몇 번을 더 늘리느냐, 뭐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개인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당과 개인과 이 그 토론위원회가 함께 그 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다음 두 번째 토론회는 시스펜의 앵커가 사회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스컬리가 보고 아마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저지가 안 되잖아요. 저지가 안 되니까 이게 아마 마이크를 끄는 방식?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이기 때문에 서로 적절하게 인격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그 인격의 수준을 낮추는 거죠. 이 토론의 룰이 바뀐다면은 해서 믿는 그 신뢰도 reliable한 그런 것들을 낮춰서 마이크 끄는 방안을 강제로 끄는 방안을
국회에서 무슨 뭐 의원들 청문회 할 때처럼. 그럼 미국은 뭐 그것도 뭐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늘까? 이렇게 하면 정말 창피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룰 바꾼다고 하니까 싫어하고, 바이든 측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바이든 측에서는 이득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가 아주 무작정 작정을 하고 끼어들기를 하고 말 못하게 방해하고 할 때 본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이고, 스탠리 맥크리스탈이 누구냐면은 그 데이빗 그 패트리어스 라는 장군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에 다국적 군 그 사령관이었었잖아요. 이 데이빗 패트리어스 전에가 바로 스탠리 맥크리스탈이었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그 오바마 시절에 그쪽을 총책을 맡고 있었는데, 바이든 그 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 대통령이 볼 때는 그런 비난을 하고 해서 결국은 해고시켰어요. 해고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나는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군 통수권자로서 바이든 후보는 다른 사람, 전문가의 말을 들을 자세가 돼 있는 험불한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든지 다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다. 본인은 그 바이든 때문에 해고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은 은퇴했거든요. 2010년도 그때 이제 그 2010년, 11년 이때쯤 해고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동의하진 않지만, 군을 내가 해보니까 군 통수권자로서는 바이든 후보다라고 공식 지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트럼프 자신, 그리고 션 해니티, 또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극우 무장을 하고 다니는, 총칼 다 가지고 다니는, 주로 본인들은 백인 우월주의 아니라고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인 이 프라우드 보이즈, 이런 그룹 정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 이제 그 너무너무 이 토론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의 토론은 취소하기를 원한다라고 백악관 출입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나 그렇게 들었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He doesn't want to go forward. 두 번의 그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he is canceling the debate. S자 붙여서요.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을 나는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뭐 토론회를 취소하고 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유권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You know, Biden lost badly when his supporters are saying he should cancel the rest of the debates. Now I understand he's canceling the debates. Let's see what happens. I think that's not going to be a good move for him.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a good move. I don't think television with those ratings are never going to. 그런데 항상 대통령이 이런 얘기할 때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11월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되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우편 투표가 지금 문제입니다. 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기다라는 주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나 우편 투표 안 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위스콘신 같은 데 예비선거 해보고 하니까 70% 이상이 이번 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나서서 우편투표가 사기가 많다 하고, 필라델피아에서 9장이 이제 그 임시직 일하는 사람이 그걸 잘못 다뤄서 파기시켜버렸는데, 그것을 로컬에서 알았어요. 로컬에서 알아서 로컬 검찰 측에도 그 관계자들에게도 FBI에도 다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법무부에 들어갔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9장이 없어졌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우편투표 사기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로컬에서는 반발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임시직이 모르고 군투표였대요. 해서 그랬는데, 연방 법무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여기서 이런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하고 하는데, 로컬 그 조사팀은 FBI가 같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9장 가운데서 7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요. 군 투표인데 2장이 바이든 후보에게 했다는 것을 법무부가 얘기할 때까지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때까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9장 실수로 누군가가 임시직 일을 처음 해본 사람이 파기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연방 법무부가 우리에 관할 이런 것을 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더 많았다. 7장, 네, 2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다시 필라델피아의 그 선거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그 일했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하고 그 빌딩에서 나온 쓰레기통 다 점검을 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투표라는 것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수가 있죠. 그런데 우편투표에서의 대부분의 실수는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이 사인을 안 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야당이 어떻게 우편투표를 조작을 합니까? 지금 우정국 경험이 전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졌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정국장도.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편투표하면 안 되겠어. 가서 해야지 되겠어. 라고 하고 민주당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우정국장. 처음에 우체통도 없애고 이 분리하는 기계도 없애고 10% 정도는 없어졌다고 하죠. 다시 채워넣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또 우정국장을 못 믿어서 우편투표 안 하겠다. 이래저래.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요. 이 NPR 방송과 PBS 뉴스 아워와 그 마리스트 폴이 우편투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여름에 물어보고 지금 다시 물어봤더니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름에는 5월 달에는 50%가 위스콘신처럼 70%인 데도 있지만 50%가 우편투표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35%로 15%가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 5월 달에는 한 43%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5%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5월 달에는 60% 넘었는데 지금 50% 한 11% 떨어졌어요. 무당파도 5월 달에는 한 53%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2%, 2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요. 백인들 모든 인종, 소수인종,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그 우편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민주당은 우정국장 못 믿어서 공화당은 이거 조직적인 부정투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편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개표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좀 투표하는 사람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본인이 우편투표를 한다고 결정했던 안 한다고 결정을 했던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4명 가운데 3명이 우편투표가 리즈너블하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하거든요. 번번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편투표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 그 우정국이 선거의 해에 많은 기금을 그쪽으로 조금 돌려서 개표라든가 분류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못 느낀다고 하고 기금도 많이 더 그쪽으로 배당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다른 때처럼 그날 소임만 찍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막상 당일날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일날 내가 당일날 해야지 하루 비워서 하는데 당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우편투표는 민주당이 많이 하고 공화당이 현장에서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우편투표를 조직적인 사기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27개 주, 일부에서는 25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래도 지금 안정적이에요. 뭐 한 10% 정도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경우니까요. 뉴멕시코가 굉장히 심하네요. 50%에서 100% 사이 지난 2주일보다 늘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17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인에게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그 모더나사가 CEO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선거 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빨라야 11월 25일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모더나사의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내년 3월이나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국민에게 가능한 때도 뭐 3월 말 4월 초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사실은 질병통제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 전에는 이 백신이 가능할 것 같지 않고 그 전까지 최선은 마이크 쓰는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모더나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뉴스고요.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또 확 올리려는 전략이었으니까. 그런데 모더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뉴스를 전해드린 이미 그 대대적인 그 3차 임상 실험에 들어간 파이저사도 있기 때문에, 파이저는 며칠 전에 뭐 10월 말경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파이저의 희망사항이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품의약국이 어쨌든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긴급 승인이던 모든 국민에 대한 그 백신 접종 승인이건 뭔가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크게 발전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비난 결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도 그렇고, 난민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외국 사람들 뭐 배척 뭐 이런 것으로 두려움도 퍼뜨리고 분노도 좀 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건강이나 안전을 출신 국가, 얼굴 색깔,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민 상태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리즈 광고를 많이 했어요. 공화당이 요 며칠 사이에 난민 받아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다. 검사 안 하겠어요? 그러자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 광고 내리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데, 페이스북이 상당수의 그 트럼프 대통령 측의 관련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러데이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 보통 뭐 11월 달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 아닌가요? 땡스기빙 데이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사이버 먼데이가 있는데, 올해는 그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10월 13일부터 14일로 한 달 이상 앞당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차피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사람보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시간을 벌어보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물건도 예측하고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딜리버리도 제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올해 굉장히 그 추운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리 한다는 건데, 글로벌 온라인 판매가 2019년에도 무척 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요, 한 30% 지난해에 비해서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는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네일샵 같은데 오픈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에 봤던 손님 100%에서 25%까지만 받아라. 그런데 쇼핑몰에 푸드코트는 오픈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가게에서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도 앞으로는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그 안에 집어넣으셔야지만 됩니다. 저희 한국 TV도 쇼핑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편리하시게 물건 사시라 하는 뜻에서 꼭 요즘 필요한 것을 많이 팔고 있던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TV 그 홈쇼핑 채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온라인을 여러분들께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편하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픽업만 하고 해서 올해 할러데이 쇼핑은 전체적으로 별로 그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늘어나되 뭐 1% 정도? 아니면 2.5%에서 3.5% 매출 그 증가를 굉장히 큰 폭 매출 증가로 보고 있고요. 이런 큰 폭의 매출 증가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원래 민주당에서 3조 4천억 달러짜리를 내놨는데 공화당이 1조 달러, 6,500억 달러로 나중에 낮췄지만 그 정도 내놓을 때 3조 4천억 달러를 다 받으려고 그런 것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얼만큼을 깎아내고 2조 2천억 달러인가 그렇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빨리 되면 또 돈이 돌아서 그나마 할러데이 쇼핑이 2.5%에서 많으면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되고 뭐 효율적인 백신이 된다. 나와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보통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비행기 값도 그렇고 가솔린 비용, 어디 여행 가서 여행 경비 이런 데 안 쓰잖아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할러데이 쇼핑, 온라인 쇼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그 온라인 쇼핑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페덱스나 뭐 우정국 바빠지겠네요. 예전엔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무엇을 주문을 하면은 뭐 몇 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 아마존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인간적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스턴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레드존이 됐다고 하네요. 학교도 있고 하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템파에 있는 플로리다주 한 아버지가 감원이 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그라지에서 뭔가를 개발을 했죠. 본인이 이렇게 그 슈퍼마켓에 가면은 요즘에 굉장히 막 그 사람들이 소독하기 위해서 뭐 쓰레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을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스노클 할 때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스노클을 그 전에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카트를 그냥 집어넣으면 우리가 검색대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거기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손잡이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소독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Arch Cart Sanitizer was born.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 기구가 해서 식품의약국 또 환경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빠르면 곧 11월, 12월에는 이 마켓에서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고 깨끗한 카트를 갖게 되신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어제 버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지루한 느낌? 그런데 다 보고 나니까 또 여운이 남는 느낌? 이런 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강혜신이었습니다.